자, 반가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탄생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위치를 좀 볼게요. 자, 위치. 자, 여기 이 중동 지역, 그죠? 자, 이 지역 중에 이 시리아 위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입니다. 이 위쪽에 흐르는 게 티그리스고 아래쪽에 흐르는 게 유프라테스. 요 두 강의 사이에 있는 이 녹색 부분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요 두 강은 농사를 짓기 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이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강의 특징이 강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범람을 언제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언제 한번 크게 넘치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죠? 비옥하다 특징이. 그 다음에 범람이 예측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은, 이 지역 지형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지역의 지형도가 이런데요. 자, 이 주변은 위쪽은 산맥이고요. 그죠? 아래쪽은 이 밑에는 사막이 펼쳐지는데, 요쪽 지역이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어때요? 산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입니다. 그죠? 어, 문제는 지형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줌아웃이 별로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형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방어할 때 보면, 국가를 방어할 때 보면, 지형적인 방어물이 있으면 이 지형에 기대서 전쟁을 할 때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죠. 강이 흐르긴 하는데 이 강이 깊게 아주 고정적으로 흐르진 않아서 비가 오고 나면 강물의 형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강이 흘러가는 코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적을 방어하기도 쉽지가 않고 대부분 평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개방적인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내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의 교체가 굉장히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면 막아내기 힘드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선생님, 성벽 쌓고 이렇게 견디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성벽을 쌓고 1, 2개월 견디는 것도 안에 먹을 게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자, 종교를 좀 봅시다. 국가를 좀 봅시다. 국가 교체가 굉장히 잦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에는 수메르인들이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이 동네를 짝 먹고 전부 다 통일하는 애가 없었다는 거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쌓고 도시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게 처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뭐 우르 같은 도시국가 등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도시국가들을 통일한 최초의 애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자주 거론될 텐데 얘는 바빌로니아라는 애였어요.
바빌로니아라는 애가 통일을 했다. 이 바빌로니아의 대단히 위대한 군주가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는데요. 이 함무라비가 이 통일한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두고 법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해 내려오는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짜잔. 짜잔. 보입니까? 원래 수사라는 곳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프랑스 애들이 이걸 파다가 자기네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갖다 놨어요. 내용이 좀 재밌죠. 한번 살펴볼까요? 누군가 타인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입증 못하면 고소인은 처형당한다. 그죠? 타인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한다.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걸 뭐 복수주의라고 부르는데, 보복주의 혹은 복수주의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뭐랄까 벌도 엄하고 똑같은 식으로 갚아준다. 처벌을 위주로 하는 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다른 사람의 종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이 당시에 있었다. 밑에도 동등한 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신분제 사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굉장히 엄한 벌을 함무라비 법전에서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함무라비 법전은 이 쐐기 문자로 적혀져 있는데 쐐기 문자에 대해서는 곧 이따가 좀 봅시다. 그죠? 자, 종교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당시에 문명이 막 만들어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자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강이 범람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강이 언제 범람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국가의 교체도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중요할까요? 안 그럼 살아있을 때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할까요? 살아있을 때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왜?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니까. 종교는 그래서 현세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빌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내가 돈 많이 벌고 맥주 많이 마시고 기분 좋게 사람 만나고, 그죠? 집도 좋은 데 살고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들을 여러 개를 믿었어요. 다 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이걸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지구라트가 원래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예상도가 이거예요. 그렇죠? 사각형으로 세워가지고 중간에 계단이 길게 있는, 지금은 지구라트가 이라크나 안 그러면 이란 등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1단 부분만 지금 발견되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지금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지금 미군이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돌아다니고 있는 풍경이죠. 그렇죠? 지구라트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여기 이 부분이 까맣죠? 이 부분이 까매요. 왜 까말까요? 그냥 까맣게 벽돌을 썼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강 두 개가 거침없이 폭발하다시피 강이 넘치기 때문에 이 강 두 개의 범람으로부터 사람들이 살려면 그나마 좀 높은 지역인 지구라트에 자주 올라갔던 거야. 근데 이 지구라트가 뭘로 만드냐면 흙벽돌로 만들거든요. 이거 흙벽돌로 만들면 비 오면 이거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뭘 계속 이렇게 발랐냐면, 이 정도 높이까지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만들 때 뭘 발랐냐면 아스팔트를 발랐어요. 석유 찌꺼기 같은 걸 구해다가 이렇게 흙벽돌에다 바른 거야. 왜 발랐느냐? 방수 처리하려고.
이 흙으로 만든 벽돌이니까 굽지를 않아가지고 비가 오면 왜 찰흙에 물 스며들면 찰흙이 이렇게 결국에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겉면에다가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 흔적이에요. 요 정도 높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까만 거 보여요, 여기? 그죠? 이 강물이 굉장히 거침없이 넘었다라는 증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종교도 굉장히 현실에서 살아서 어떻게 즐겁게 지낼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아유, 내가 주마옷이 익숙하지 못하다,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요. 자, 문자를 봅시다. 문자. 자, 당연히 사유재산이 발달하고,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법정까지 만들려면 문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문자를 썼느냐? 이 사람들이 썼던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문자 어떻게 생겼느냐? 자, 짜잔. 자, 쌤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쐐기 문자예요. 이 사람들이 썼던 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쓰느냐? 이 찰흙으로 된 왜 점토판을 만들어요. 찰흙을 이렇게 수제비 반죽하듯이 길게 밀어가지고 A4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못 같은 걸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다가 이런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한 글자씩이야.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엄했다 그래요. 쐐기 문자판이 집단으로 이렇게 출토돼서 학자들이 되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글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쓰기 같은 걸 하면서 똑같은 문장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교육이 있었다. 그지? 자, 그리고 과학을 좀 봅시다. 이분들은 달력을 쓰는데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는 조금 달라요. 달력이 태양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양력을 만들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 별자리를 관측해서. 그리고 태양력을 만들어 봐야 이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 왜? 태양력같이 정확한 달력 만들어 봐야 강물이 지 맘대로 넘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야. 달력이 정확하면 뭐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달력을 그냥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없어지는 주기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달력을 썼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태음력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음력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그죠? 달이 이질러지고 찬 거를 갖다가 달력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체제는 이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60진법. 60개를 하나로 이렇게 설정하는 단위예요. 그죠? 우리 60분이 1시간이잖아. 그런 식으로 60진법. 그리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점을 쳤어요.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그래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과 정반대의 자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문명이에요. 어딜까요? 어디냐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들이 범람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언제 얼마나 넘칠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주변이 사막이고 안 그러면 바다라서 딱 쳐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폐쇄적 지형이에요. 국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